자식과 멀어지는 집엔 부모가 무심코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사랑에서 나왔든 걱정에서 나왔든 듣는 자식의 마음에는 차갑게 꽂히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끝자락에서 다시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 지혜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부모 아니야 라고 넘기기엔 너무 많은 어른들의 마음을 후벼 판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을 뿐인데 저렇게까지 차갑게 나올 일인가? 요즘 애들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지만 말입니다. 부모의 한마디는 자식에게 조언이 아니라 판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지혜담에서는 자식과의 관계를 서서히 쉽게 만드는 부모의 말 딱 3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말을 끊었을 때 가족의 공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로 있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손짓이 지혜담이 더 많은 어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70살 어머니 최선자 씨 이야기입니다. 선자 씨는 시장 반찬 가게를 30년 넘게 하다 몇 해 전 문을 닫았습니다. 동네에선 손맛 좋은 장인 엄마로 통하던 사람이었죠. 아직도 명절만 되면 전이며 잡채며 갈비찜까지 혼자서 다 해내는 분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물으면 선자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은 들지. 그래도 자식 먹일 생각하면 손이 먼저 움직여져. 추석을 앞둔 어느 날도 그랬습니다. 부엌 가득 기름 냄새가 차고 상 위엔 음식이 하나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세종시 도담동에 사는 아들 한도윤 씨 가족이 차가 막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서지혜 씨는 얼굴에 피곤이 그대로 묻어 있었고 9살 손주 준서는 상에 앉자마자 과자부터 찾았습니다. 선자 씨는 그 모습이 못마땅했지만 애써 웃으며 며느리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전 좀 부칠 줄 아니? 이렇게 뒤집어야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자 씨 입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거 잘 모르지. 말이 끝나자 부엌 공기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웃는 얼굴로 네, 어머님하고는 전 뒤집개를 내려놓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선자 씨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을 얼마나 단단히 닫아버렸는지. 그날 저녁 아들 도윤 씨는 차에 타기 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부터는 그런 말 좀 안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선자 씨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너희 생각해서 한 말인데. 그날 이후 아들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었고, 문자를 보내도 돌아오는 답은 짧은 네 한 글자뿐이었습니다. 선자 씨는 밤마다 그 부엌을 떠올렸습니다. 전보다 그 한마디를. 그리고 이때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말 하나가 어떻게 관계를 얼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녹이기 시작했는지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마디를 끊었을 뿐인데 석 달 동안 냉전이던 아들이 6달 뒤 매주 먼저 찾아오기 시작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었구나. 이 말만 끊어도 달라지겠구나. 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을 것 같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어른의 편에 서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주는 공간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에 혼자 사는 70살 어머니 최선자 씨 이야기입니다. 선자 씨는 시장 반찬 가게를 30년 넘게 하다 은퇴한 사람입니다. 동네에선 손맛 하나로 자식 키운 엄마로 통하던 분이죠. 명절만 되면 전, 잡채, 갈비찜까지 혼자서 다 해내는 사람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물으면 선자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은 들지. 그래도 자식 먹일 생각하면 손이 먼저 가. 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부엌에는 기름 냄새가 가득했고 상 위엔 음식이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세종시 도담동에 사는 아들 한도윤 씨 가족은 차가 막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서지혜 씨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본 얼굴이었고 9살 손주 준서는 앉자마자 과자부터 찾았습니다. 선자 씨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웃으며 며느리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전 좀 부칠 줄 아니? 이렇게 해야 않다.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선자 씨 입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말이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거 잘 모르지. 말이 끝나는 순간 부엌 공기가 뚝 하고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웃는 얼굴로 네, 어머님하고는 뒤집개를 내려놓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선자 씨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을 얼마나 깊게 베어냈는지. 그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아들 도윤 씨는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부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선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내가 너희 생각해서 한 말인데.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의 전화는 줄었고 문자를 보내도 돌아오는 답은 짧은 네 한 글자뿐이었습니다. 선자 씨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내 말이 정말 문제였을까? 그리고 이 질문이 선자 씨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한마디가 왜 자식을 멀어지게 만드는지, 그리고 선자 씨가 처음으로 말을 끊기로 결심한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저녁,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는 밤, 최선자 씨는 자꾸만 그날 부엌을 떠올렸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자신에겐 아무 뜻 없는 말이었는데 왜 그 말 하나로 모든 게 달라졌을까? 며느리 얼굴, 아들 표정, 차 안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까지. 엄마, 다음부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선자 씨는 처음엔 억울함이 앞섰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나? 세상 살아본 사람이 한마디 해줄 수도 있지. 그런데 며칠 뒤 우연히 TV를 보다가 선자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게 됩니다. 가족 상담 프로그램에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라는 말은 조언이 아니라 상대를 낮춰보는 말로 들립니다. 이 말이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 앞에서 자기 모습을 숨기게 됩니다. 그 순간 선자 씨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내 말이 그런 뜻으로 들렸다고? 그날 밤 선자 씨는 처음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말. 요즘 젊은 애들은 글자를 적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 말은 세대를 나누는 말이었고 경험을 나누는 말이 아니라 선을 긋는 말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선자 씨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지혜 씨였습니다. 어머님, 준서 생일인데 혹시 오실 수 있으세요? 선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럼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괜히 갔어. 또 한마디 하면 어쩌지? 생일 준비 이야기를 하던 중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휘핑크림 케이크를 좋아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자 씨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입맛이 너무 달아. 그 말이 혀끝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선자 씨는 노트에 적은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그리고 처음으로 말을 바꿔봅니다. 그래, 내가 엄마니까 내가 제일 잘 알지.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선자 씨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날 이후로 아들 도윤 씨에게서 먼저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날씨 쌀쌀해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주 짧은 문장이었지만 선자 씨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오금래 씨를 만났습니다. 아니, 선자 씨. 요즘 아들네 안 와? 예전 같았으면 한숨부터 쉬었을 선자 씨였지만 그날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각자 바쁘지 뭐. 오금래 씨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휴,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 생각도 안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자 씨는 자기 입이 아닌데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내가 저 말을 그동안 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자 씨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자식이 아니라 내 말이다. 그날 밤 선자 씨는 결심합니다. 앞으로 이 말만큼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작은 결심이 다음 변화를 불러옵니다. 아들 도윤 씨의 연락은 예전처럼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끊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선자 씨는 그 변화가 얼마나 큰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관계란 한 번 멀어지면 다시 이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도윤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애 키우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 목소리엔 예전처럼 웃음이 없었습니다. 선자 씨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이런 말을 자기에게 한 적이 언제였던가. 도윤 씨는 한참을 말을 잇다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회사도 바쁘고 준서 학교 문제도 있고 집에 오면 아무 말도 하기 싫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자 씨 머릿속엔 아주 익숙한 문장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 키울 때는. 그 말은 선자 씨 세대에게 책임과 희생의 증거였고 참아낸 세월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래도 난 말도 안 하고 다 해냈는데. 하지만 선자 씨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TV에서 들었던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 키울 때는 이라는 말은 경험 공유가 아니라 비교로 들립니다. 자식에게는 너는 나만큼 못한다는 평가로 남습니다. 선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은 진짜 힘들겠다. 회사 다니면서 아이까지 챙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전화기 너머에 서서 아들이 한 박자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자 씨는 조금 더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매일 서툴렀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버텨보자. 그날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선자 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느낌. 그날 밤, 선자 씨는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말. 내가 너 키울 때는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짐이었고 자랑이 아니라 죄책감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며느리 지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이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선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학교 문제와 생활 리듬이 무너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선자 씨는 바로 말했을 겁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너 키울 때는 말이야. 하지만 선자 씨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요즘 내가 많이 힘들겠구나. 그리고 아주 짧게 덧붙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매일 틀렸어. 그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에 서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선자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감사해요라는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전화는 조심스러운 부탁이 아니라 일상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준서 가요. 어머님, 이런 일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 도윤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달라졌어요. 그 말은 칭찬도 아니었고 분석도 아니었지만 선자 씨에겐 그 어떤 말보다 깊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선자 씨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였을 뿐인데, 비교를 멈췄을 뿐인데, 관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걸.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라면 가장 쉽게 꺼내고 가장 깊이 상처를 남기는 마지막 말. 관계가 조금씩 풀린다고 해서 마음까지 편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선자 씨의 마음 속에는 늘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다 또 한마디 잘못하면 다시 멀어지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은 의외의 곳에 있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비교였습니다. 대전 유성구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정보를 빨리 아는 사람, 이웃 오금래 씨.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선자 씨, 누구네 아들 알지?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누구네 며느리는 말이야. 친정도 잘 챙기고 시부모한테도 깍듯하대. 선자 씨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우리 지혜는,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전화기를 향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다른 집은 안 그래. 누구네 아들은 용돈도 잘 준다더라. 누구네 며느리는 안 그렇다던데.
그 말은 충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비교였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사람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듭니다. 선자 씨는 전화 버튼 위에 올린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노트에 적어도 두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내가 너 키울 때는 그리고 아직 적지 않은 마지막 한 문장. 그날 밤 선자 씨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적었습니다. 다른 집은 안 그래. 이 말은 자식을 향한 말이 아니라 자식의 자존을 깎는 말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 도윤 씨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못 갈 것 같아요. 선자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엔 바로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집은 주말마다 오는데, 하지만 선자 씨는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은 자기 규칙을 떠올렸습니다. 비교가 올라올 땐 그럴 수 있지로 끝내기. 선자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바쁘면 못 오는 거지. 전화기 너머에 있어서. 아들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선자 씨에겐 큰 변화였습니다. 며느리 지혜 씨와의 통화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은 친정에 좀 가야 할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함이 먼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선자 씨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날 밤 선자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비교를 안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하구나. 그날 이후 선자 씨는 하나를 더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며칠 뒤 오금래 씨를 다시 만났을 때도 선자 씨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선자 씨, 누구네 아들은 부모랑 해외여행 간대. 선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은 그 집이고 우리는 우리지. 그 말은 누군가를 누르지 않았고 자기 마음도 상처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바빴고 며느리도 분주했고 손주는 학원에 치여 있었습니다. 선자 씨는 혹시라도 자기 선택이 틀린 건 아닐까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TV에서 들은 한 문장이 선자 씨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다시 찾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자 씨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말을 바꿨다면 이제는 기다릴 차례라고.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선자 씨를 깜짝 놀라게 할 순간이 다가옵니다.
기다린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참는 일이었습니다. 최선자 씨는 그걸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괜히 집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TV를 켰다 끄고 창밖만 오래 바라보다가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엔 오겠지. 그 기대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선자 씨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말을 바꿨다면 이제는 마음을 지켜보자고. 그동안 부모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말을 앞세웠는지 돌아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 지혜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도 반찬 잘 드세요? 예전 같았으면 그 문장을 다르게 읽었을 겁니다. 왜 안 온다는 말은 없지? 이렇게 문자로 때우려는 건가? 하지만 선자 씨는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응, 너희 걱정 덕분에 잘 먹고 있어. 잠시 후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아주 짧은 말이었지만 선자 씨는 그 안에 담긴 부담 없는 안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도윤 씨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정말 정신이 없네요. 선자 씨는 괜히 묻지 않았습니다. 왜 바쁜지, 언제 올 건지, 다음 주는 어떤지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몸만 상하지 말고. 그 말에 아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선자 씨는 확신하게 됩니다. 말을 덜 하니까 사람이 남는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선자 씨는 오금래 씨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선자 씨,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더 멀어지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선자 씨는 처음엔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참고만 있나? 이러다 정말 잊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선자 씨는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바꾼 건 관계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답은 의외로 빨리 나왔습니다. 말을 줄이자 비교가 줄었고, 비교가 줄자 서운함도 줄었습니다. 서운함이 줄자 기다림이 조금은 덜 아파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들 가족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 씨는 이제 조심스럽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렇게 해보려고요. 그 말 속엔 허락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도윤 씨 역시 예전과 달랐습니다. 전화 끝에 이런 말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선자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운함으로 버텼던 세월보다 침묵으로 지켜낸 이 시간이 훨씬 단단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바뀌었고 나무엔 잎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선자 씨는 어느 토요일 오후 특별한 기대 없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선자 씨는 처음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초인종 소리는 선자 씨의 하루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택배인가 싶어 천천히 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아들 도윤 씨였고 그 옆엔 며느리 지혜 그리고 손주 준서가 있었습니다. 선자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리 연락 못해서 죄송해요. 그 말에 선자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가족은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눈치를 보지도 않았고 누군가 말을 고르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지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어머님이 편해요. 그 한마디에 선자 씨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혜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어머님 만날 때마다 괜히 긴장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비교당할까봐, 못하고 있다는 소리 들을까봐 늘 조심했거든요. 선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변명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도윤 씨도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요즘은 전화하는 게 부담이 안 돼요. 뭘 말해도 혼날 것 같지 않아서요. 그 말은 선자 씨에게 가장 아픈 말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보였구나. 손주 준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 와도 혼 안 나?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선자 씨는 준서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나. 와주기만 해도 고마워. 그날 저녁, 네 사람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선자 씨는 음식을 더 권하지도 않았고 준서의 먹는 속도를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같이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부터는 주말마다 올게요. 그 말은 약속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자 씨는 그 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라는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가족이 돌아간 뒤 선자 씨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내가 너 키울 때는 다른 집은 안 그래. 선자 씨는 그 문장들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을 고쳤더니 사람이 돌아왔다. 그날 이후 아들 가족은 정말로 주말마다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자 씨는 이제 그 사실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와도 고맙고 못 와도 이해가 됐습니다. 관계는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진다는 걸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한 장면쯤 떠올랐을 겁니다. 누군가의 얼굴, 누군가에게 했던 말, 혹은 차마 하지 못했던 말. 부모 자식 관계는 큰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말에서 조용히 금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식을 바꾸지 마십시오. 말부터 바꾸십시오. 최선자 씨가 끄는 말은 딱 3가지였습니다. 첫째, 요즘 젊은 애들은 이 말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자식에겐 너는 다르다는 선 긋기로 들립니다. 둘째, 내가 너 키울 때는 이 말은 경험담이 아니라 비교로 남습니다. 자식의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죄책감을 얻는 말입니다. 셋째, 다른 집은 안 그래. 이 말은 자식의 삶을 남의 인생과 저울질하는 말입니다. 이 3마디는 부모 마음에선 걱정이지만 자식 마음에선 거리로 남습니다. 그래서 선자 씨는 이 말들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신 3문장만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 그럴 수 있지. 이 말 하나로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두 번째 문장. 힘들겠다. 내 마음 이해해. 이 문장은 해결책보다 먼저 필요한 말입니다. 세 번째 문장. 내가 정해. 난 내 편이야. 이 말은 자식에게 가장 큰 안전지대가 됩니다. 부모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전에 기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도 이런 말을 하려다 입안에 서서 삼키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 늘 필요한 건 아닙니다. 관계에서는 정답보다 온도가 먼저입니다. 자식은 혼나지 않는 집으로 돌아오고 비교하지 않는 부모에게 마음을 엽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 박자만 쉬어보는 겁니다. 그 한 박자가 관계를 살립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신에게 필요했다면 이 영상은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누군가에게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어른의 마음을 어른답게 지켜드리는 채널 지혜담입니다. 앞으로도 노후의 지혜, 관계의 품격, 말의 온도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노후를 지킵니다. 지혜담이었습니다.